자, 내 휴대폰 속의 슈퍼스파이 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CCTV가 지금 세상에 되게 많이 널려 있는데 그런 CCTV들이 너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어떤 기분이 들었어? 서연이. 좀 꺼림칙했고 그걸 누가 악용하면 나 계속 쫓아다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자꾸 요즘 CCTV를 갑자기 피해 다니고 있어. 세연이. 어, 나 계속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조금 뭔가 기분이 이상했고, 그래도 우리, 범죄 같은 걸 예방하려면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해. 나도 나의 주변에 많은 CCTV들이 나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는 게 뭔가 무시무시하고 내 사생활이 없어질 것만 같아서 되게 두렵게 느껴졌어. 선생님은요? 네, 뭐 평소에 CCTV에 대해서 별로 인식을 못하고 뭐 살았고 오히려 그 뭐 CCTV 덕분에 좋은 점? 뭐 예를 들면 뭐 그 제가 산악회에 관광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 산악회 버스 기사가 문을 안 잠그고 그냥 우리를 따라서 산에 가려고 해서 그 기사님 그 문 안 잠그셨는데요. 그러면 뭐 거기 안에 뭐 물건 두면 안 돼요 했더니 아 요즘에 다 이렇게 뭐야 자동차에도 그 블랙박스 뭐 이런 것들 다 있어가지고 다 잡히기 때문에 요즘에 훔쳐가고 그러면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제 아 이렇게 CCTV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 내가 길거리에서 뻘짓하고 다니면 그게 다 누군가의 CCTV 그 블랙박스나 이런 거에 찍혀가지고 CCTV에 찍혀가지고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좀 조심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은 들었는데 사생활 침해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보안 의식이 투철하지가 못해가지고 그래서 크게 그 개의치 않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불쾌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그 화상 카메라가 나를 비추고 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이 와가지고 뭐라고 왔냐면 너의 모든 사생활을 내가 다 그 해킹해가지고 다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그걸 네 지인들한테 다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메일이 와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막 그 황당해가지고 어, 상관없지 않아요, 어차피? 그런데 이제 집에서 제가 이제 보통 벗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지 하고 흠칫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똑같은 메일을 수많은 사람이 봤다는 거를 확인했고 그래서 아 이거 피싱이라고 그러나 그런 걸 거다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는 에이 그래 서현이가 말한 대로 상관없지 않나 그 보는 사람 눈만 버리지 무슨 상관이냐 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응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어쨌든 이렇게 악용될 가능성이 크구나라는 그런 그 의식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 뭐지? 중국에서는 매년 6월에 가오카오라는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이 시험에서는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이렇게 보는 드론이, 카메라 달린 드론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감시하는데, 너희는, 이 드론이 돌아다니면서, 시험 보는 아이들을 이렇게 감시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서연이. 나는 한편으로 좋기도 하면서 나쁠 것 같아. 원래 사람이 검사하면 사람이 돌아다니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안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다 보이게 돼 있거든. 차라리 시험을 그렇게 중요한 걸 보고 있는데 계속 드론이 날아다니면 되게 혼잡할 것 같아. 세연이. 나는,
일단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부정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 뭐 시험 중에도 막 사생활 같은 게 나와 있을 리는 없으니까 그런 점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단점을 말하자면 그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뭔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랑이. 나는 시험 중에 그러고 있는 게 괜찮다고 생각해. 아무래도 그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되게 많은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나는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하지만 너무 시험에 집중할 수 있게 시끄럽게만 하지 않으면은 나는 괜찮은 제도라 생각해. 나도, 드론이 돌아다니면서 시험 보다가 뭔가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은 부정행위들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이 드론이 날아다니는 이 형태가 되게 너무 안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공정하게 시험이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애당초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그래서 이 책에 따르면 무선 통신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드론은 상당히 소음이 커서 그런 걸 우려하는 것 같은데 시험장에 배치하는 드론을 과연 그렇게 소음이 시끄러운 걸 과연 배치할까 싶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 전파 같은 거 잡는 거는 굳이 드론을 띄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전파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데 어쨌든 공정한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첨단 기술이 사용되는 것은 이렇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79쪽에 보면 오싹한 경계선이라고 해서 누구의 잘못일까 해서 쭉 읽어보면 이 매슈 호믹이라는 아이가 병원이 신세를 졌는데 소셜 미디어 상담 사이트에 정신질환에 대한 상담 글을 올렸는데 답변이 아니라 조롱하거나 성적 지향을 묻는 댓글들 때문에 매슈가 되게 힘들어해서 아버지께도 이 고민을 털어놔서 아버지가 그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매슈가 계속 궁금한 나머지 계속 들어가 봤다가, 마음의 상처를 얻어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에서 너희는, 어, 나의 생각엔 아래 박스처럼 모욕적인 글을 관리하는데 나태했던 사이트 운영자가 잘못했던 것 같아? 아니면 접속을 멈추지 못하고 그 사이트를 계속 기웃거린 매슈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호연이. 호연아? 호연이가 지금 안 들린답니다. 세연이. 나는 아무래도 그 운영자 때문인 것 같아. 메시는 그래도 잘 악플을 악플 잘 악플을 잘 받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쩌면은 단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인 건 아니잖아. 근데 이런 사이트 운영자가 아예 막 관리를 안 했고, 이렇게 막 한 사람 비난하고 있는데, 그 글 삭제 같은 거를 하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사이트 운영자 탓이라고 생각해. 하랑이. 나는 매슈의 잘못이라고, 이 더 크다고 생각해. 왜냐면, 아무래도 자기가 지금 우울한 상태를 잘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막 만약 알코올을 받다면 가능할 자신의, 그런 감정 상태를 잘 예측을 더 했어야 됐다고 생각해. 물론, 이거를 사이트 운영자도 관리를 해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슨 댓글이 달릴지를 아마 예상이라도 했을 테니까 아무래도 메시의 잘못이 더 크다 생각해. 서연이. 나는 운영자가 잘못한 것 같아. 어떤 일이라도 운영자가 그렇게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있다면 사람을 더 써서라도 그런 걸 삭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요즘에 네이버는 스스로 인공지능이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지우는데 그런 거를 잘 설치해주지 않은 것도 다 운영자 잘못이다. 나는, 이 매슈의 잘못보다는 운영자의 잘못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매슈가 그 사이트를 계속,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것도 잘못이 있지만, 사이트 운영자 그렇게 악플을 다는 것을 막고,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어,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이렇게 자살 사건까지 일어났으니까, 나는 메시의 잘못보다는, 사이트를 관리한, 사이트 운영자가 더 잘못했다고 생각해. 저는 여기까지 준비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세진이 마지막 질문을 들으면서 좀 이상했던 게 정작 가장 큰 잘못을 한 사람 누구야? 악플을 단 사람. 악플을 단 사람들이 가장 큰 잘못인데 가장 큰 잘못한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다른 사람들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 자체가 일단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악플을 방치한 그 아까 운영자 인 사람들도 역시 기본적으로 같은 공동의 책임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거를 단속해야 하는 그런 정부의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 왜 그 사이트에 그 접속을 하냐 네 접속한 너가 문제냐 너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른바 그렇게 이제 그 접속한 사람을 문제 삼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른바 우리가 2차 가해를 할 2차 가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세진이가 얻어 터진 거야 호연이한테. 호연이한테 세진이가 얻어 터져갖고 호연이가 세진이 잉 울고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혼내야 돼? 누구를 혼내야 돼? 응? 쌤 말 안 들려? 네? 호연이한테 세진이가 얻어 터졌다고. 그럼 누구 네. 혼내야 되냐고. 호연이요. 때린 호연이를 혼내야지. 너 왜 때렸어?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했다면 세진이 네가 얼마나 나댔으면 네가 얼마나 약해 빠졌으면 그렇게 얻어 터지고 다니냐라고 오히려 세진이를 뭐 하기도 하더라는 거야? 나무라기도 하더라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 세진이는 호연한테 한번 얻어 터져서 문제가 생기고 상처받고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또 다른 너 탓이다. 너 잘못이다. 이러면서 또 2차 피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른바 여성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런 2차 가해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성이 성희롱 당하고 무슨 성폭행 당하고 했는데 그 이유가 서현이 너도 안 들린다고? 다른 친구도 안 들렸어? 쌤 소리야 지금? 네, 아니요, 틀려요. 서현이 너 왜 갑자기 안 그래? 어? 이분들이 왜 이러실까 갑자기? 잠깐만. 다른 친구들은 들린다는데 서연이도 나갔다 들어올래? 자, 그래서 성추행을 당했거나 뭐 성폭행을 당했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성범죄자가 나쁜 놈이잖아. 성범죄자가 처벌을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에게 왜 그러길래 밤늦게 돌아다니냐. 너가 왜 그렇게 야한 옷 입고 다니냐. 왜 그 짧은 치마에 민소매 옷 입고 그렇게 돌아다니냐.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그 여성에게 이제 비난을 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2차 가해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상당히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한 측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악플을 봤다고 해서 다 뭐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다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단련한다고 해야 되나? 자기 자신이 좀 더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그것들을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키우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 80쪽 보겠습니다. 80쪽. 책 80쪽 보면 이런 사이버 폭력에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이버 폭력 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서 화살표 가지고 쭉 돼 있는데 우리 세진이부터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진이 하나, 하랑이 하나, 세연이 하나, 서연이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세진이. 증거를 최대한 많이 남긴다. 날짜와 시간, 인터넷 주소, 접속 IP 등 작성자 등이 알 수 있는 자료가 되는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한다. 일단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들이 나중에 신고라던가 뭐 법정 싸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랑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1대1 대화장은 증거로 일정되기 어려울 수 있지만 단톡방 등에서 벌어진 대화는 사이버 폭력 수사에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된다. 그래서 뭐 1대1 대화창 같은 경우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들은 그러니까 누가 그걸 접속했는지 이런 걸 알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톡방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우리가 뭐 모욕죄 이런 거 같은 경우가 공공연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들은 또 상당히 그 자체로서 이제 모욕죄가 되는 성립되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연이. 부모님께 사이버 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이러한 사실들을 어쨌든 부모님이 되었건 선생님이 되었건 어른들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상의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뭐 때로는 이렇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겨지거나 내가 누가 그러길래 거기에 그런데 접속하라고 했어 라고 혼날 게 두려워서 뭔가 자기도 캥기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부모님께 잘 말 못하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께 잘 말을 못하는 게 있어. 그럴 경우 그런데 그 문제가 커지기 전에 어쨌든 자기가 잘못한 거는 그냥 혼나고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더 큰 것들을 막기 위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른들께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사실은 어른들이 먼저 여러분들을 쥐잡듯이 잡으면 안 되지. 뭐 조금만 뭐라 해도 막 혼내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위축되고 겁먹어가지고 뭘 말을 할 수가 없잖아 사실 솔직하게.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자기의 고민이라던가 자기의 문제를 터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제 친구는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이렇게 공감해줄 수는 있지만 친구나 여러분이나 경험이나 뭐 이렇게 그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 사실은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그 힘을 갖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점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뭐 선생님이 됐던 뭐 학원 선생님이 됐던 뭐 옆집 아저씨가 됐던 뭐 편의점 아저씨가 됐던 누구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문제에 귀 기울여줄 수 있는 어떤 어른들을 몇은 갖고 있는 것들 그것들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다른 분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연이. 경찰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한다 해서 어떤 사이버 수사대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하는 어떤 그런 적극적 행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사실 이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사이버 신고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라고 얘기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이버 신고대에 신고를 해도 막상 크게 해결될 일이 별로 없는 게 좀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뭐 커다랗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너무 사건이 많아. 그 사이버 수사대 인력에 비해서 너무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는 너무나 이게 중요한 문제야. 근데 수사관들이 봤을 때는 그건 별 문제도 아니라는 얘기야. 내가 어디가 아파갖고 병원에 갔어. 나는 죽겠는데 그 응급실 의사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그 환자는 그 정도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닌 거야. 왜?
더 응급하고 더 시급한 환자들이 병원에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하느라고 나를 제때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에 밀린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사이버 수사에도 마찬가지였던 그런 상황인 것들이 있고, 두 번째 이 사이버 수사의 어떤 그런 특성상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뭐 외국 걸 이용해 갖고 무슨 뭐 한다던가 이러면 이제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그 공조가 되지 않고, 공조가 되는 그런 과정들 자체가 상당히 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렇게 사이버 수사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빨리빨리 즉각 해결되는 부분은 없는 것들이 사실은 뭐 한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알렸을 때 뭐 이것들이 양이 많아지면 뭐 어쨌든 그 나라 입장에서도, 경찰들 입장에서도 이 문제의 중요성들을, 심각성들을 인지하고 그나마 또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세진이.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는다. 그 위에 거부터 읽어야지. 이거요. 증거가 확보된 후에는 인터넷 접속을 자제한다. 자, 증거 확보되는 인터넷 접속을 자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터넷 접속을 자제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것도 사실은 아까 인간의 호기심, 이 앞에 친구들도 궁금한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더 큰 사단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그 예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겠죠. 어쨌든 2차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접속을 제한하고, 어쨌든 현장에서 떨어지는 것들, 우리가 이제 학교 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뭐 하는 것들? 분리시켜 놓는 것들. 그 일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쩌면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현장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상담기관에서 여기 보니까 뭐 위센터나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 뭐 청소년 전화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의 도움, 아까 쌤이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주변 어른들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이러한 전문적인 기관들의 도움을 받는 것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들, 이런 태도들이 여러분들이 그나마 사이버 폭력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세진이가 CCTV 얘기를 여러 번 CCTV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CCTV가 많은 나라다, 별로 없는 나라다? 어떨 것 같아? CCTV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많은 나라 같아? 아니면 별로 없는 나라 같아? 많은 나라. 우리나라는 CCTV가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 CCTV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CCTV가 어디 있는가 한번 얘기해보자. 여러분들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CCTV. 교통 CCTV. 교통 CCTV 있어. 그렇지. 또 학교. 동그란 학교에도 CCTV 여러 군데 설치 있어. 하랑이 뭐? 그 길가에 보면은 CCTV. 그렇지. 길거리에도 보면은 특히 이제 뭐 쓰레기 투기하지 마세요 하면서 뭐 CCTV가 보고 있습니다. 뭐 그런 거 있지. 또 여러분들 아파트 살지 않아? 대부분? 네. 여러분들 바로 아파트에서 나가면 어디 엘리베이터 타면 여러분들 CCTV. 엘리베이터에도 다 CCTV 있는 거 몰라? 네. 그리고 여러분들 편의점 다닐 거 아니야. 편의점, 음식점에도 웬만한 편의점은 안 웬만한 가요. 음식점에 서인 편의점 안 가? 편의점 안 가요. 요 편의점, 음식점 요즘에 또 이제 뭐 무인 그 가게들이 많이 생기지. 무인 가게.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라던가 뭐 이렇게 무인 뭐 가게들 많이 생기는데, 그런데도 다 CCTV가 달려 있는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요즘에 또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집들 중에 집에 이렇게 CCTV를 설치하는 집들이 또 많아. 왜? 반려동물 혼자 잘 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뭐 그리고 요즘에 또 CCTV는 또 이게 쌍방향 CCTV가 있어가지고 밖에서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 반려동물을 해주려고. 요즘 CCTV와 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된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치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할 거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됐었고, 아직까지 여러분 교실에 CCTV가 설치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CCTV가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이런 CCTV 설치돼 있는데 처음에 이유는 왜 CCTV 설치 얘기가 나왔을까? 어린이집 이런 데 CCTV 설치 얘기가 왜 나오는지 혹시 알아? 선생님이 아이들 때려서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그 어린이집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해서 그거를 이제 자료로 삼겠다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되어서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처음에 상당히 많이 항의를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그 항의를 했을까? 음, 왜? 몰라? 그 아무래도 여러분, 사생활 그 사생활 가르치고 침해 호연이 말 들렸어. 뭐라고 호연아? 사생활 침해 어. 아닌가요? 근데 그 어린이집 그 교실 안에서 사생활이 있을 게 뭐가 있어? 어차피 그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어. 그 어린이들 수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어. 뭔가 부끄럽고 뭔가 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늘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사실 선생님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수업하지만 가끔 이제 뭐 세진이가 막 진행하고 있을 때 가끔 이렇게 우리가 멍 때리고 있다던가 잠깐 뭐 이렇게 릴렉스하고 있다던가 이런 게 있다는 얘기야. 근데 누군가가 계속 나를 바라보고 있다라면 계속 긴장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작업의 농도 자체가 너무 세지는 거야. 또 이제 뭐 어린이집에서 이제 아이들하고 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뭐 애를 뭐 이렇게 뭐 야 뭐 떼놓기도 하고 애들끼리 뭐 싸우고 뭐 하고 하면 막 아이고 이놈 자식 뭐 이러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 교육의 여러 가지 기법이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이제 뭐야 감시당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상당하게 어려운 점이 있어서 뭐 반대하는 어떤 그런 목소리 그리고 자기들을 마치 아동학대의 그 예비 범죄자 취급하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러한 그 반발들, 그런 이유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 CCTV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수술실.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서 그걸 다 녹화하자라는 그 법률안을 둘러싸고 상당히 이렇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수술실에 CCTV 설치하자는 얘기는 왜 나왔을까? 대리 수술 때문에 수술실에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뭐 간호사라던가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이 와서 대리 수술하는 그런 그 문제가 발생하고 이른바 의료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그 의료사고와 관련되어서 의사가 과연 잘못을 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의 입증 책임에 있어서 그 필요한 증거 자료 이런 것들이 그 확보가 돼야 되는데 수술 현장이나 이런 것들을 알 수 못하면 그런 그 의료사고나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실에 그런 CCTV가 설치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하나는 아주 일부 몰지각한 의사나 간호사들이 수술실에 환자를 놓고서 자기들끼리 무슨 뭐 파티를 한다던가 거기서 아니면 무슨 그 환자에 대해서 뭐 성추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얼굴 평을 한다던가 뭐 이 얼평을 거기서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이렇게 몰상식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까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이제 아동학대가 벌어지니까 그 수술실의 환자 역시 자기가 마취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모르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것들을 CCTV로 이렇게 감시를 하자 찍자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되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왜 반대했을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가 반대하고 왜 반대했을까? 그 간호사들, 아니, 어, 의사들, 의사와 간호사들이 자신들이 적극적 의료 행위를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때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수술할 수 있고 저렇게 수술할 수 있고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데 CCTV가 계속 찍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의료사고나 이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이른바 그냥 매뉴얼대로만 소극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위축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문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환자 본인도
CCTV에 찍히는 걸 반대하는 환자들이 있어. 그거야말로 자기 뭐라는 거야? 사생활이라는 거지. 자기가 수술받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기록으로 남는 거를 원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이것들도 이제 뭐 보관을 해놨다가 특별한 그 문제가 있을 때만 그것들이 이제 뭐야 수사나 이런 때만 그것들이 엄격한 그런 절차에 따라 공개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록 자체가 남아있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리고 그 기록을 언제든지 해킹에 의해서 유출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잖아. 아예 안 찍으면 유출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 그런 점에서 이제 또 이렇게 반대의 논리를 가지고서 반대했던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수업 다 녹화되는 거 알아? 그 유튜브에 네. 다 올라가는 거 알아? 네, 여기 기록 중이라고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이것들과 관련되어서 이게 우리가 이게 바람직한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위들 그 자체도 지금 현재 다 뭐해? 공개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근데 왜 그럼 이렇게 공개를 하려고 하는 건가? 이것들이 갖는 긍정성은 뭐고 부정성은 뭔가? 이 부분에도 사실 우리가 토론이 필요한 그런 대목들인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의사는 묻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들의 의사는 묻지 않고 처음에 선생님이 여러분 부모님과 계약을 하면서 이거 줌 수업 뭐야? 하면 녹화됩니다. 그리고 줌 수업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서 뭐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조회수는 뭐 0이나 1, 2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특별히 이걸 무슨 보라고 광고하는 그런 경우도 없기 때문에 거의 보는 사람이 없는데 어쨌든 뭐 누구나 보려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인 것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 부모님의 동의는 받았지만 여러분 각자의 동의는 받지 않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제 찍히는 건 난데 왜 내 동의는 받지 않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는 걸로 그걸 퉁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이 책에도 바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누가 진행하고 그랬지? 세연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많은 기술들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술이 뭐야? 서연이. 한 번만 다시 말해줘. 여기에 여러 가지 생체 인식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잖아. 제일 인상 깊었던 기술이 뭐야? 나는 동공인식 기술이었어. 지문이나 페이스 아이디 같은 걸 하는 건 봤는데 동공색이와 피부는 다 비슷해 보이는데 그걸 다 검열한다는 게 신기했어. 사랑이. 나는 딱히 없어. 하나님 뭐라고? 나는 이걸 이미 다 알고 있었어서 딱히 없는 것 같아. 세진이. 나는 아기가 잘 때 그거를 모니터링 해주는 기계였던 것 같아. 왜냐하면 이 기계는 아이의 세밀한 그런 동작 하나하나도 감지해서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렇게 봐주고 부모님들의 육아를 하는데 도와주기 때문에 나는 아기를 모니터링 해주는 이 CCTV, 초소형 CCTV가 기억에 남았어. 호연이. 나도 딱히 없었어. 나는 여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미래에 뭐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예비 범죄자 같은 거를 볼 수 있었는데 나는 그런 게 제일 신기했던 것 같아. 선생님은요? 네, 저는 뭐 쇼핑 5장에 쇼핑은 개인정보를 남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뭐 제가 뭐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하면 정말 다른 사이트에 그 광고창이 계속 뭐 뜬다던가 물론 가끔 보면 좀 바보 같은 게 내가 이미 샀는데 이미 사서 더 안 살 건데 그게 계속 뜨는 걸 보면서 이 바보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드는 뭐 그런 때가 있지만 어쨌든 내가 뭐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서 무슨 글을 썼는데 그 페이스북이 아닌 다른 사이트에서 도 그것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어떤 그런 분들의 그런 기술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원리로 그것들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궁금했던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빅데이터 어떤 그런 기술들 중에는 미리 그 예측 가능. 아까 이제 세연이가 나중에 범죄자도 뭐 이렇게 예측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범죄자들의 어떤 그런 패턴 뭐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가지고 그거에 가장 이제 근접한 그런 확률적으로 가장 근접한 사람들이 범죄자로 지정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어떤 쇼핑을 할 거다. 평상시에 뭘 얼마큼 사용했고 그런 이 사람이 뭘 쇼핑을 할 거다라는 것들을 그런 정보를 그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그 찾아낸 어떤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다는 것들, 그런 점이 편리하기도 하고, 뭐 놀랍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에 생수를 이제 늘 이렇게 배달을 시켜 먹는데, 이 사람이 이제 생수를 주문할 때가 됐다. 그러면 이제 그 생수 관련돼서 무슨 이렇게 쿠폰이 온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 마침 생수 필요했는데 해서 그 생수를 뭐 이렇게 사게 받는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고, 또 요즘에 그 인터넷 서점, 같은 경우에도 당신이 좋아할 만한 책, 뭐 당신이 좋아할 만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추천을 이렇게 해줘서 나의 어떤 그런 취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것들,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CCTV는 한편으로는 범죄를 예방해주는 기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감시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그런 거이기도 한데 너희는 CCTV 설치에 대해서 찬성이 아니면 반대해? 하랑이. 다시 한번 말해줄 수 있을까? CCTV에 대해서 찬성 반대. 나는 찬성해. 왜냐면 CCTV를 더 많이 설치해야지 범죄들도 줄 거고, 만약 범죄를 만약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뒷범을 잡을 수 있으니까 CCTV는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 세진이. 나도 CCTV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아무리, 그 사생활이 노출된다고 생각을 해도, 어떤 사건이나 범행이 일어났을 때 CCTV가 없으면, 너무 그런 사건들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의 사생활은 희생해 가면서라도 이 CCTV를 설치해서 범행 같은 것을 막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 호연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사생활보다는 안 되는 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CCTV는 필요하다고 생각해. 서연이.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아무리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해도 CCTV가 없으면 더 큰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CCTV는 필요한 것 같아. 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아무리 자유가 중요하지만 CCTV를 통해서 범인을 잡으면 계속 잡다 보면 나중에는 또 CCTV가 그러면 범죄가 많이 줄어들 거니까 CCTV가 많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난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선생님은요? 네, 저는 CCTV는 꼭 필요한 곳에만 제한적으로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는 CCTV가 너무 무분별하게 좀 많이 설치된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부분들도 보호받고 존중돼야 되고 또 사람이란 존재는 어딘가 숨고 싶어 하는 그런 존재? 때로는 내가 꼭 무슨 뭐 나쁜 짓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약 뭐 이 책에도 나오는 것 같은데 투명한 유리 공간 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연 그 자신들이 과연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과연 살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아마 그거를 버텨내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런 점에서 그 사람들의 눈길에서 벗어날 권리라는 부분들도 저는 분명히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네가 떳떳하면 뭔 상관이냐, 네가 문제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의 어떤 그런 그 이야기로 그런 CCTV나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내가 꼭 나쁜 짓을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때로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원초적인 그런 욕망들 이런 부분을 갖고 있다는 것들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뭐 예를 들면 사적인 공간, 뭐 카페에서 내가 뭐 친구를 만난다던가 뭐 이런 공간이 굳이 CCTV에 의해서 노출될 필요가 과연 있겠는 건가? 라는 점에서 그런 공간 같은 경우는 노출될 필요가 없다.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뭐 이런 거를 CCTV로 찍어가지고 뭘 한다? 과연 그럴 필요가 있겠는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이렇게 아까 이렇게 말했던 특정한 지역들, 뭐 범죄가 오래된 어떤 그런 지역들이라던가, 뭐 교통사고의 어떤 그런 부분들, 증거자를 찾기 위해서라던가, 뭐 이런 곳에서라면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CCTV나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네, 수고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책에서 보면 아까 이른바 사생활 CCTV와 관련돼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과연 도대체 그 사생활이란 무엇인 건가와 관련되어서 책 72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연이 책 갖고 있어? 호연아? 아니요. 책 없고. 자, 우리 하랑이 세연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72쪽에 그 변호사 윌리엄 프로소가 미국 역사상 최초로 사생활보호법을 제안하면서 사생활 침해를 크게 네 가지로 봤다고 합니다. 1번이 뭐야? 세연이? 72쪽. 개인적인 공간이나 사적인 일을 침범하는 일. 개인적인 공간이나 사적인 일을 침범하는 일. 자, 개인적인 공간. 뭐가 있을까? 예를 들면, 서연이. 우리 집, 세진은 집. 서연이는? 방? 방. 또, 호연이는 네 개인적인 공간이 어디야? 뭐야? 저 집이라 생각해요. 집. 하랑이 세연이는? 집이라 생각해요. 집. 세연이는? 집이랑 자기 방. 수세님은 화장실. 음, 화장실 사적인 공간 아니야? 어디 공중 화장실 됐든 어디 화장실 됐든 화장실 사적인 공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화장실 되었건 뭐 아까 뭐 예를 들면 뭐 샤워장이 되었건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적인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뭐 아까로 여러분이 봤듯이 뭐 집, 뭐 자기 방, 뭐 이러한 공간들인데 어쨌든 이런 공간이나 사적인 일을 침범하는 사적인 일은 어떤 것도 있을까? 사적인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 비밀. 뭐라고? 세연아 뭐? 자기 비밀. 자기 비밀. 비밀. 뭐, 무슨 비밀? 세연이가 뭐, 좋아하는 남자친구 비밀? 무슨 비밀? 비밀도 종류가 많을 거 아니야. 또, 다른 거, 그냥 응? 그냥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또, 생활하다가 겪은 거. 음, 음, 또, 비밀, 뭐, 그 사적인 일은 또 뭐가 있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거. 그래, 화장실 볼일 보는 거 사적인 일이지. 그렇지. 또, 호연이, 서연이, 하랑이는 뭐가 있어? 좋아하는 유튜브 보기. 하랑이 뭐라고? 좋아하는 유튜브 보기. 좋아하는 유튜브 보는 거, 내가 어떤 유튜브를 보는지, 그 다음에, 서연이, 호연이는? 응? 내가 어떤 친구랑, 데이트하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뭐, 그 친구랑 내가 수다를 떨거나, 이것도 지극히 사적인 일 아닌가? 또, 서연이나 호연이는 사적인 일이 없어? 별거 없지 않아요? 사적인 거. 뭐라고? 방에서 뭐 하는지 같은 거요? 너 방에서 하는 일이 사적인 일이다. 호연이는? 잘 모르겠어요. 네가 편지 쓰는 거, 뭐 일기 쓰는 거, 이메일 보내는 거, 이런 것들도 다 뭐야? 어떤 그런 사적인 일들에 속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그런 것들이 아닌 건가? 그런 것들은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오픈돼도 괜찮은 것과 절대 오픈돼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 건가? 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 도대체 사적인 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 건가? 요 부분들을 분명히 여러분들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자, 2번 하랑이 읽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을 공개하는 일. 아까 세연이가 말했던 것들, 개인적으로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을 공개하는 일. 그래서 막, 세진이가, 세연이 너무 예뻐. 막 그러면 세연이 엄청 화내. 막, 야, 나 예쁜 거 비밀이란 말이야. 막 이러면서, 어? 세진아, 세연이가 그런 거 밝히고 싶지 않대. 알았어? 소문내고 다니고 그러지 마. 네, 아니에요. 거짓말은 안 해요. 밝히고 싶어? 널리 알리고 싶어, 아니요. 세연아? 비밀이 아니야? 아니요. 자, 3번 서연이. 3번 뭐야? 서연아, 72쪽. 잠깐만요. 이것이 거짓 여론을 조성하는 일. 거짓 여론을 조성하는 일. 이것도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다. 우리가 1번이나 2번은 사생활을 침해하는 거라고 명확하게 알겠는데 3번 같은 경우 쌤이 좀 갸우뚱했어. 거짓 여론을 조성하는 일이 왜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가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거짓 여론을 조성하는 일. 4번 세진이. 이름이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 이름이나 사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에서 요즘에 특히 이제 이른바 초상권 침해라고 해서 요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조돼 가지고 요즘 뉴스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뭐지? 합성. 블라인드 처리라고 그러나? 이렇게 처리된 모자이크. 어떤 모자이크 처리된 그런 것들을 자꾸 많이 보여주는 것들. 그래서 요즘 TV 예능이나 이런 거 찍는 사람들이 힘들어. 왜냐면 그 옆에 막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잡히잖아. 그럼 그 사람들한테 가갖고 그 뭐 나와도 되는지 이걸 다 일일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사인 받아야 된다는 거야. 안 그러고 그렇게 노출됐다면 고소당할 수 있다는 거야. 안 그러면 다 이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내보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과거에는 그거를 전혀 뭐해? 그런 걸 사생활 침해라던가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어. 근데 현대 들어서는 그런 이런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 진행할 차례야? 저요. 서연이 하고 하랑이 하겠습니다. 서연이. 58쪽에 보면 중국의 CCTV가 사람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그것에 대해서 중간 전광판에다가 크게 그 사람 개인정보랑 신상정보랑 별의별 걸 다 띄운다고 하는데 너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세진이. 나는 도움을 준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들어갔을 때 뭔가 침해를 당한다는 생각보다는 쇼핑을 갔을 때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면서 뭘 사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마트에서 뭐가 필요한지 뭔지를 다 식재료 이런 걸 알려주면 오히려 마트를 가서도 편할 것 같아서 나는 이런 기능은 되게 마트에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소연이. 질문이 뭐였지? 자, 중국의 CCTV가 어느 정도의 기능을 갖고 있냐면 중국의 CCTV가 호연이 얼굴을 인식을 해. 아예. 그래서 호연이 너를 특정을 해. 그래가지고 호연이 네가 혹시 뭐 수배를 당하고 있다. 그랬을 경우에 바로 너를 체포까지 해. 그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CCTV가 그냥 이렇게 뭐야 녹화 기능만 있는 CCTV가 지금까지의 CCTV였다는 얘기야. 근데 그 진화한 CCTV는 그 화면에서 특정한 얼굴을 인식하고 그 사람의 개인 정보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그런 CCTV가 설치되는 것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묻고 있는 거야. 그치, 서연아? 네. 조금 이따 해야겠다. 뭐라고, 서연아? 조금 이따가 더 이따가. 하랑이. 나는 되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우선 되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을 단기간에 잡을 수 있고 그 대신 되게 보안을 되게 철저하게 해야지 할 수 있다 생각해. 안 그러면은 무고한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주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야 된다 생각해. 세연이.
나도 그 중국에 있는 일이 괜찮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범인을 빠르게 잡을 수 있었어서 그렇게 생각해. 나도 이 능력이 좋다고 생각해. 이런 게 없으면 사람들이 CCTV 봤자 나 못 알아볼 텐데라고 생각하면 무단횡단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호연이. 나도 안전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연이 진행해. 이제 없어요. 앞에서 아. 다 질문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그래서 그 중국이 범죄율이 낮다. 그리고 범죄자를 어쨌든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 그것들을 자랑으로 내세우는 거야. 그래서 뭐 종합 경기장 같은 데에 그 범죄자가 들어갈 때 그 범죄자 얼굴을 잡아가지고 미리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는 거야. 범죄자 얼굴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바로 가서 체포를 한다던가. 아니면 무슨 쇼핑몰, 대형 쇼핑몰 같은데. 어차피 범죄자들도 돌아는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전에는 경찰들이 이렇게 일일이 그 전단 수배 전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경찰들이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가 가서 이제 그 사람을 확인해갖고 이렇게 잡아야 되는 그런 분이었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냥 이렇게 CCTV가 돌아다니면서 싱크로율 그 인상 차이가 같은 걸 찾아가지고 특정해서 이제 그 사람을 체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이렇게 누군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어떤 그런 기능까지 가져서 얼마나 좋냐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우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뭐예요? 추적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말했던 엘리베이터를 여러분이 탔어. 그러면 거리를 걸어 다녀. 뭐 근데 이 정보들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특정 일부러 이제 쫓아다니면서 일일이 보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는 거야, 지금은. 그래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나 이걸 일부러 이거 그 CCTV 자료를 다 갖다 놓고 그 추적하는 거야, 일일이.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의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얘기를 뒤집으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언제든지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과연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이른바 해킹되어서 범죄자의 조직에 넘어간다던가 악용될 어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그리고 이른바 빅브라더 사회. 절대 권력자가 그 정보를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악용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쪽이 있고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다고 과연 범죄가 없어질까? 또 다른 형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또 다른 형태의 범죄가 발생되는 거 아닌가.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삶에는 늘 일정 부분의 범죄는 늘 있어 왔다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형태가 뭐 할 뿐? 바뀌었을 뿐. 그런 점에서 차라리 그렇다면 지금 그냥 이렇게 범인을 잡고 이 정도 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그 범죄자를 잡는 그 부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생활에 노출되고 많은 사람들의 그런 것들이 추적되는 그걸 과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들에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또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하랑이. 너희들은 학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자, 혜진이. 학교에는 이미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지. 몇 군데는. 근데 지금 교실에 CCTV가 아직 설치가 안 돼 있는 거지. 네. 그렇지 않아? 교실에 CCTV 있는데요. 너네 교실에는 CCTV가 아예 교실에 설치돼 있다고? 네. 그래서 너네 수업하는 게 다 녹화돼? 학교 같은 데는 다 네. 있어요. 어? 초등학교나 신식중학교는 다 있어요. 정말? 법적으로 우리나라 아직 교실 내에 CCTV 설치 안 되게 돼 있는데? 아니 저 사립이어서 있어요. 신중학교에 다 있었네요. 그래? 네. 어느 나라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교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실 얘기를. 교실에서 여러분들 수업하는 그런 모습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CCTV가 설치돼야 되는 건가에 대해서 하랑이 진행해. 혜진이. 나는 딱히 상관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도 이미 안에 CCTV가 있어서 딱히 불편한 점이 없고 뭔가 일이 일어났을 때도 그 CCTV 같은 걸로 해결했던 적이 있어서 나는 CCTV가 있으면 오히려 도움이 되고 별로 악조건이 없을 것 같아. 호연이. 나도 상관없다 생각해. 왜냐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청소년들이 그 도둑질 할 때 그런 걸 예방할 수 있고, 이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할 때, 아, 진짜 CCTV가 나를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공부를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어, 상관없다고 생각해. 서연이. 나도 딱히 상관없다고 생각해. 학교에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마다 계속 걸어 다니시기도 하고, 복도에 있는 CCTV가 문 열어놓으면 교실까지 다 보여서 그런 거에 대한 문제는 딱히 없는 것 같아. 태연이.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우리 반에는 CCTV가 없거든. 근데 따로 막 도둑질? 그런 범행이나 부정행위 같은 건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나는 CCTV 설치가 막 그렇게 필요하다까지 생각하진 않고 있는 것 같아. 나는 학교에 CCTV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일단 사생활에 보호받아야 된다는 의견은 일단 학교는 사적인 공간이 아니잖아. 그래서 사적인 공간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학교 폭력이나 그리고 다른 학교 우리 학교는 딱히 그런 일이 없긴 했는데 다른 학교에서 온 애들의 내 말을 들어보니까 약간 물건 훔치고 그런 애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런 애들도 잡기 위해서는 그런 학교 CCTV가 꼭 필요하다 생각해. 선생님은요? 잠깐만, 호연이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호연아, 그 다음 주 글쓰기 그 과제가, 그, 요즘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됐고, 여러분들 입장도 많이 얘기했는데, 다음 주에 논술 쓸 겁니다. 논제. 찬반 논술. 찬반 논술 쓸 거고, 논제가, 여러분들 지금 막 얘기했던 뭐, CCTV를 뭐 해야 되나? 확대, 설치해야 하나.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뭐 쓰고, 서로 서론 쓰고, 언론. 본론 론 쓰고, 써야 돼요. 반론 쓰고, 최종 결론 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서론에서는 뭐 한다고? 문제 제기. 본론에서는 핵심 근거 제시하고 증명하고. 요것들을 몇 세트? 3세트. 3세트. 그 다음에 반론은 상대방 근거를 뭐해서 예상해서 반박하기 하고 최종 결론에서 핵심 근거만 모아서 종합 정리하고 인상 깊은 마무리하고.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썼었지. 기본소득. 찬반 논술. 호연아, 네, 다음 주에는 네 글을 꼭 써서 보여주고 네,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말해. 반론과 최종 결론이 빠져도 되나요? 아니, 그 형식을 그렇구나. 갖춰서 얘기해야 돼. 그래서 지금 호연이 네 질문은 선생님, 제가 다리와 발이 없어도 되나요? 하고 질문하고 똑같은 거야. 네 다리하고 발도 중요하지. 그래서 요 부분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이 써보고, 지난번에 그 기본소득 관련되어서 이제 그 논술 썼던 그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써야 되는지 보면 되고, 그거 찾아보고, 그 기억 안 나는 사람은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했던 거 찾아봐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지난번보다 더 나은, 그래서 어쨌든 더 발전한 어떤 그런 글쓰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호연아, 됐어? 네, 채팅창에 붙여줬으니까 그것도 뭐
뭐 몰라서 잊어버려서 그래도 하지 말고 요거 잘 캡처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 과제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바쁜 사람들 먼저 나가도 되고. 네. 자, 하랑이가 아까 질문이 뭐였지? 안녕히 계세요. 바쁜 사람들 나가고 하랑이 질문이 뭐였다고? 학교에 CCTV 설치해야 하나? 학교에 시스템 설치해야 되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역시 학교라는 공간에 굳이 CCTV가 설치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교 구성원 내에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책 31쪽 보겠습니다. 30몇 쪽이요? 31쪽. 자, 30쪽 마지막 줄부터 보면은 이 CCTV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떤 논거를 가지고서 반대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30쪽 마지막 줄. 네? 30쪽 마지막 줄부터. 우리는 누구나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우엉을 겪게 된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거칠고 나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하지만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의식적으로 바르게 행동하려 한다면 그건 단순히 눈치를 보는 거지 스스로 마음을 다독일 줄 아는 자제력이라고 하기엔 어렵다. 눈치를 보는데 익숙해지다 보면 좋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힘을 기르기 어려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반대하는 근거야. CCTV 설치에 대해서. CCTV 학교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유들이 그 눈치 보고 남의 시선 때문에 그 행동의 판단 기준이 돼서 안 된다는 거야.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내가 이거 할 행동인가 하지 않는 행동인 건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CCTV에 의존한 인간으로 변모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세진이. 사생활 보호론자들은 학교가 CCTV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하려면 반드시 학생들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약 교무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면 학교 측은 어떻게 할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지 않기 위해 교무실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께 미리 동의를 구할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생들 역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는 미래의 시민을 키워내는 곳이니까. 이건 꼭 반대 입장은 아니지만 조건을 내걸고 있지. 그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그들에 대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학생들의 개인 사생활 보호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131쪽 보겠습니다. 자, 131쪽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용어가 하나 나와. 파놉티콘. 카놉티콘, 파놉티콘을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카톱티콘이라는 새로운 용어인데 이 두 가지 용어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파놉티콘은 뭐야? 파놉티콘. 중앙탑의 간수가 언제든지 질서를 감시할 수 있는 원형 교도소. 그 감시 시스템인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 건가, 가장 효과적인 교도소에 대한 설계 그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파놉티콘이라고 해서 원형 교도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감시 사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CCTV가 많이 설치되면 그것이 현대판 뭐라는 거야? 파놉티콘? 파놉티콘이 된다는 거야. 현대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감옥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 그런 점에서 과연 우리 스스로를 우리를 감옥 속에 집어넣는 것들이 과연 올바른 건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물론 그것들을
꼭 뭐 좋다 나쁘다라는 어느 한편의 입장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견해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러한 그 과학 정보 기술의 어떤 그런 발달들이 우리의 삶에는 또 어떤 영향을 끼칠 건가. 그래서 어쨌든 세진이, 세연이, 하랑이 모두가 다 우리는 그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어떤 그런 자유 사생활보다는 공공의 이익들, 그 다음에 범죄 예방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들이 그런데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쪽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뭐 그 생각이 쌤이 뭐 이렇게 틀리다 맞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라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감수해야 될 것들은 과연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뭐 우리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요즘에 이제 그 디지털 문신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들 여러분이 SNS나 이런 것들에 했던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신을 했을 때 그 문신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것들. 그래서 그냥 재미로 그냥 했었는데 이것들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겨놓은 댓글이라든가 디지털 어떤 그런 흔적들이 지워지지 않아서 나중에 여러분들의 평생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이른바 잊혀질 권리라고 해서 디지털 장의사라는 직업이 혹시 있는 거 알아? 장의사가 뭐야? 장의사가. 장의사, 장의사. 장의사라는 직업 알아? 요즘에 또 장의사. 장례지도사라고 하기도 하는데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장의사들이 하는 일이거든. 돌아가셨을 때 그 수의를 입힌다던가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염을 한다던가 습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걸 하는데 그 장례 서비스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것처럼 디지털 장의사라는 거는 살아생전에 이 사람의 기록을 다 뭐 해주는 거야?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또는 꼭 죽은 다음에가 아니라도 그 내가 과거의 어떤 그런 흔적을 내가 뭐 하고 싶을 때 지우고 싶을 때 근데 이제 그 디지털의 특징은 무한 복제가 가능하잖아. 그런 점 그래서 내가 그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그걸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전문적으로 그걸 맡아서 그걸 또 이렇게 없애주는 또 그러한 직업들이 생기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들이 이른바 잊혀질 권리라는 것들은 존재하는 건가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이야기들. 그 다음에 뭐 익명성, 실명제와 익명성이 반대되는 말이지. 그래서 세진이란 이름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세진이라는 본캐, 진짜 캐릭터와는 별개로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네가 새로운 캐릭터로 전혀 그 세진이와는 다른 존재로 그 활동하는 것들에 관해서 이렇게 따로 활동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들이 늘 일치돼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문제들도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과거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런 고민 안 했었어. 왜? CCTV도 없었고 이런 인터넷 세상도 없었고 뭐 SNS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많은 편리와 혜택을 누리지만 그로 인해서 생겨난 부차적인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 문제들에 관해서 또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지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의 어떤 그런 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 과제, 글쓰기 과제 다 적었니? 네. 아랑이, 세연이도? 자, 세진 적었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그래.